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스템 베를로그에서 가장 주되게 베를로그하고 차이점이 C++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는 OOP 기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스템 벨로그뿐만 아니라 파이썬, OOP가 지원되는 클래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언어가 파이썬 또는 C++ 또는 자바 이런 언어 공부할 때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클래스란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클래스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시스템 벨로그 프로그램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이게 뭡니까? 오브젝트 지향적이라는 뜻이죠. 오브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 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베를로그에서는 안 되고 왜 그러면 시스템 베를로그에서 되느냐 하면 클래스 개념이 베를로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클래스가 뭐냐? 여기죠. 클래스는 뭡니까? 데이터, 우리가 가공할 데이터, 이걸 OOP 쪽에서는 property라고 합니다. property.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함수, 이걸 OOP에서는 method라고 합니다. method. 그래서 데이터와 이걸 가공하는 방법을 하나의 우리가 같이 패키지 안에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OOP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와 이걸 가공하는 함수를 같이 넣어놨다고 그래서 encapsulation, encapsulation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캡슐에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이걸 이 클래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걸 갖다가 뭔가 접근할 수 없게끔 막아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하이딩이라는 개념을 또 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클래스 내에 있는 이 데이터나 메서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멤버라고 합니다. 멤버, 클래스의 멤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이 클래스는 뭐냐면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클래스 박스 n 클래스라고 클래스로 시작해서 n 클래스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세 개가 바로 뭐냐면 데이터가 되겠죠. 멤버입니다. 데이터 멤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function이라고 되어 거는 이걸 뭐 가공하는 이거는 여기서는 new라고 되어 있죠. new는 뭐냐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클래스 n 클래스 요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메모리에 아직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보면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어떻게 메모리에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청사진만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new 생성자를 부르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아직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클래스는 청사진이고요. 이 청사진대로 집을 지은 게 메모리에 잡히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클래스하고 오브젝트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는 오브젝트에 대한 실제로 메모리에 잡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확보가 됐을 때 define 됐다고 합니다. define 됐을 때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그럽니다. 클래스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청사진이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어떻게 선언하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다음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박스를 내가 만들었다면 요게 박스가 클래스명입니다. 그리고 박스 1이 바로 뭐냐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요 박스 1이 뭘 가리키냐면요. 오브젝트에 대한 시작 주소 값입니다. 시작 주소 값을 우리가 C에서는 포인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박스 1과 박스 2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이 데이터가 아까 앞에 정의된 클래스대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럴 때 고구의 시작 주소 값을 우리가 넘겨줍니다. 그게 핸들,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C에서는 포인터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핸들 또는 포인터, 그 오브젝트에 대한 핸들 또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대한 클래스 박스에 대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이렇게 박스 1과 박스 2를 이렇게 디파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로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럼 그 오브젝트 내에 있는 데이터 멤버나 데이터 펑션 있죠. 데이터 펑션을 어떻게 그러면 액세스 하느냐면요. 액세스 오퍼레이터, 멤버 액세스 오퍼레이터 해갖고 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자, 내가 박스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잡겠다. 저 뭐냐면 길이, 넓이, 높이,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함수를 가공하는 함수는 바로 뭐냐면 요거의 부피를 계산하는 함수죠. 자, 이거는 뭐냐면 length 곱하기 height 곱하기 breadth, 그죠? 요 세 개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그래서 부피, 요 세 개 값 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는 함수, 이걸 가공하는 함수죠. 요게 method가 되겠고, 요게 property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할 때 return에 여기 갈로가 없어도 됩니다. 요 스페이스 하나 주고 length 곱하기 height 곱하기 breadth 이렇게 되고 갈로로 닫아주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하나 정했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부르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모듈을 하나 이제 잡겠습니다. 모듈 테스트라고 그랬고, 이게 M 모듈을 했죠. 그 다음에 박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스 1, 박스 2라는 오브젝트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잡는 거죠. 그럴 때 이 박스 1과 박스 2는 오브젝트에 대한 시작 주소 값, 즉 핸들이 됩니다. 핸들, 박스 1, 박스 2. 자, 그리고 여기에 더미 베리어블 볼륨을 일단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요.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이용합니다. 박스 1.height. 아까 이게 뭐라고 해서 멤버십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 1에 있는 height. 박스 1에도 요 세 개와 요 함수가 잡히고 하나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 박스 2에 대해서도 요 세 개의 데이터와 요 함수가 메모리에 새로 잡힙니다. 그래서 박스 1에 height 하면 요 height에 박스 1의 높이를 5.0이라고 이제 값을 주는 거죠. 박스 1에 오브젝트에 요 height에 5.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값을 주고 그다음 박스 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고 자, 그리고 나서 박스 1의 볼륨 이게 뭡니까? 박스 1에 요 멤버 메서드죠. 메서드를 부르니까 요거 세 개 곱한 값이 요게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 2는 요 세 개 곱한 값이 자, 그래서 함수도 요 또 멤버십 펑션이죠. 멤버십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퍼티도 또수로 가지고 접근을 하게 액세스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할 때 상속,
이레디턴스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OP 할 때 유전을 하게 되는데 유전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확장을 이 클래스를 갖다가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메서드를 가미하면서 기본 클래스에서 점점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장을 하게 되면 베이스에 있던 베이스로부터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베이스 클래스의 성질을 갖다가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갖다가 이 확장된 또는 유도된 클래스죠. 유도된 클래스가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함수나 프로퍼티를 갖다가 확장된 클래스, 유도된 클래스에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전해줘. 상속, 유전이 아니고 상속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이 베이스 클래스 또는 parent 클래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거로부터 유도된 클래스는 derived 클래스 또는 확장된 클래스, extended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은 어떻게 이 개념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요. is a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s a relation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A가 B를 imply하고 B가 C를 imply하면 A가 C를 imply한다. 그죠? 결론은 이렇게 하잖아요. A는 B를 imply하고 B는 C를 imply하면 A는 C를 imply한다.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개가 포유동물이다. 그 다음에 포유동물이 동물이다. 그러면 뭡니까? 개는 동물이다. 그죠? 이런 식의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이 3단 논법을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는 한 개 이상의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함수를 갖다가 multiple base 클래스로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클래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상속이 될 수 있는데요. multiple base 클래스로 되는 거는 이거는 C++에서 되고요. 이 시스템 밸로그에서는 multiple base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확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십시오. 싱글 페런트로부터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 페런트로부터 상속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유도된 확장된 클래스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내가 확장하겠다. 클래스. 그래서 이건 확장된 클래스가 됩니다. derived 클래스,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클래스 내에 inheritance 유무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키워드 public, protected, local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시스템 밸로그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여놓으면 이 public이라는 말을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냥 아무 거를 붙여놓지 않으면 그냥 public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부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죠. 상속된 클래스에서도 충분히 함부로 쓸 수 있도록 아무 데서나 불러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protected는 뭐냐면 지금 베이스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extended 클래스에서만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protected. 다른 자기한테서 유도된 클래스가 아닌 데서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local은 뭐냐면 상속된 클래스마저도
다른 클래스뿐만 아니라 자기한테서 상속된 클래스에서도 유도된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끔 막는다는 뜻입니다. 로컬.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퍼블릭 멤버인 경우에는 퍼블릭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붙여놓은 게 퍼블릭입니다.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C에서는 퍼블릭이라고 붙여줘야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예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 자, shape라는 클래스를 갖다 우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rectangle 사각형 클래스를 shape로부터 유도된 거죠. 그죠? shape는 extended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shape로부터 상속된 클래스가 rectangle이고, 그 다음에 rectangle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shape 내에 멤버 메서드가 width 값, 이 shape가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인테저 값을 갖는 width하고 height, 요게 property죠. property, 인테저 값을 갖는 두 개, 요거는 protected가 돼 있죠. 그죠? 요게 없으면 public입니다. public이니까 자기한테서 확장된 클래스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다른 클래스에서도 요걸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rotec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자기 자신과 또는 여기서 상속된 거죠. 상속된 클래스에서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protected.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public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method는 뭡니까? 요 width 값을 세팅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set width. 그리고 여기 w 값을 주면 여기 있는 w 값 아규먼트를 받아서 여기 width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height를 세팅하는 함수 두 개가 method가 두 개 있고 date property가 두 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속된 클래스에서는 자, 아까 얘기했죠. 이 상속된 클래스 rectangle은 요 shape에 있는 요 함수를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다 상속해 줬죠. 그래서 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요 함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tected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도 여기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확장된 클래스에서는 자, 요거는 그대로 다 사용하면서 새로운 함수 하나를 추가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parent 클래스에 있는 width하고 height를 곱한 면적값을 돌려주는 거죠. 아이고, 여기 하나 잘못됐네요. 여기 펑션이 빠졌습니다. function integer get real. 여기 앞에 펑션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 모듈,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듈은 자, 요 rectangle 클래스에 대한 rectangle 변수를 잡았죠. 오브젝트를 잡았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membership operator set width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5, 높이를 7로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 membership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를 부르면 요 디스플레이의 면적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derived 된 클래스가 protected 또는 public에 대한 데이터나 함수를 갖다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이 public, protected, local로 쓰는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derived 클래스는 public하고 protected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local, parent에 있는 local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에서는 public은 사용할 수 있고요. protected하고 local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inheritance 하게 되면, 자, public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유전된 것, 상속된 거는 다 public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protected 부분을 갖다 내가 상속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퍼블릭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상속된 데 있는 퍼블릭이나 뭐 이런 프로텍티드 된 것도 다 뭐로 됩니까? 퍼블릭마저도 프로텍티드로 상속이 돼 있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 먼저 보면 거의 우리가 퍼블릭 이네리턴스를 씁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우리가 상속해 가면 거의 다 퍼블릭으로서 그냥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protected 베이스 클래스에 protected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속해 가면 유도된 클래스의 그 베이스 클래스들이 다 뭐로 된다는 요거는 지금 퍼블릭입니다. 아직 그 퍼블릭 이네리턴스는 뭐냐면 퍼블릭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퍼블릭 베이스 클래스로 우리가 그 상속을 받아가고 유도된 클래스를 만들면 베이스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는 전부 다 퍼블릭이 당연히 되겠죠. 디라이브드 클래스에서 퍼블릭 멤버가 됩니다. 그 다음 프로텍티드 멤버는 뭐가 됩니까? 프로텍티드 멤버로 되겠죠. 그 다음 로컬 멤버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익스텐디드 클래스에서는. 그렇지만 이 로컬 멤버는 뭡니까?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 멤버, 베이스의 프로텍티드 멤버로부터 우리가 로컬을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거 아까 얘기하려던 거죠. 프로텍티드 이네리턴스는 뭐냐면 만약에 베이스의 프로텍티드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요.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멤버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프로텍티드로 바뀝니다. 베이스 디라이브드 클래스에서는. 그 다음에 로컬일 때는 로컬 이네리턴스. 그러니까 베이스의 로컬로부터 이네리턴스 받게 되면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마저도 뭔가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로컬 멤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 요거 protected inheritance를 주로 쓰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멤버는 상속된 클래스에서도 퍼블릭으로 사용할 수 있고 protected 멤버는 protected로 사용할 수 있고 local은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A extends B 그 다음에 콤마 C 이렇게 여러 개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디라이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한 개의 페어런 클래스로부터 extend가 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C++에서는 여러 개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새로운 extended 클래스 만드는 게 됩니다만은 시스템 밸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오버로딩은 우리가 이 중복이라고 그러죠. 오버로딩, 중복.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함수인데요. 같은 함수인데도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부르면 요 아규먼트 있죠. 아규먼트가 여기서는 인테저 값하고 롱 인테저가 들어온다. 그 다음 여기는 롱 인테저가 들어온다. 요 위치가 아규먼트 위치에다 여기는 인테저고 요건 롱 인테저가 들어오니까 여기 int를 붙여야 되겠네요. 롱 인테저니까 롱 int 여기도 롱 int를 붙여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아규먼트가 같은 add라는 함수지만 아규먼트가 서로 다르면 요걸 갖다 우리가 시그너처라고 그러는데 시그너처가 다르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인테저고 요건 롱 인테저고 요거는 롱 인테저니까 아규먼트 보고서 요 함수를 불러야 되겠구나. 요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이 함수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 다음 여기는 const base 해갖고 베이스 클래스에 그를 부르는 add 요거는 유도된 클래스를 부르는 add고 이 아규먼트에 따라 가지고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이 함수를 사용하는가 유저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산자의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이 시그너처럼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매뉴얼은 이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걸 구현되어 있는 지금 현재 툴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 연산자의 중복은 아마 매뉴얼에서 시스템 벨로그에서 아마 빠지지 않겠느냐. 다음 그 매뉴얼에서 지금 현재 매뉴얼은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요걸 돌려주는 툴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건 아마 구현이 되지 않을 이게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버라이딩, 아까는 오버로딩이었고,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이제는 뭡니까? derived 된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다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은 지금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가능하죠.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이 오버라이딩을 할 때 오버라이딩은 두 가지 우리가 데이터가 함수나 데이터가 스태틱이나 다이내믹 타입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되죠. 근데 벨로그에서는 거의 다 스태틱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함수나 타스크가 또는 모듈이. 그런데 이제 시스템 벨로그로 오면서 클래스는 다이내믹하게 데이터가 다이내믹하게 확보가 다이내믹한 타입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행되면서 메모리가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확보된다는 건 뭐냐면 메모리에 데이터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확보라고 그러죠. definition.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요렇게 클래스에서는 다이내믹하게 확보가 되는데 스태틱하게 확보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키워드 virtual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virtual을 사용하게 되면 다이내믹하게 확보가 됩니다. 메모리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갖다가 있죠. 콜론 이걸 갖다가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내믹하냐 스태틱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예제로 가지고 설명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클래스 패킷을 잡았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태틱. 다이내믹하게 잡힌다고 그랬죠. 다이내믹하게 잡히는데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내가 수식으로 붙게 되면 이 아이디는 스태틱하게 잡는다. 스태틱하게 잡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뭡니까? 컴파일링 할 때 이 변수가 메모리에 잡는다는 걸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이내믹은 뭡니까?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런타임에서 이 메모리에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링 할 때 잡혔느냐 아니면 실행할 때 잡혔냐 이걸 다이내믹 스태틱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은 뭡니까? 다이내믹하게 실행될 때 잡히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컴파일링 할 때 요 메모리가 확보가 돼 가지고 실행하기 전에 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거죠. 패킷.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패킷하고 ID 하게 되면 바깥쪽에서 요걸 우리가 클래스 바깥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갖고 패킷에 있는 패킷 이름을 줬죠. 클래스를
클래스를 내가 여기 선언 안 했죠. 이 모듈에서 이 클래스를 전혀 선언 안 했죠. 그렇지만 예, 요 패킷이라는 요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D 예, 이렇게 해서 20이라는 값을 클래스 바깥쪽에서 내가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스태틱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태틱. 이게 다이내믹 할 때는 안 되겠죠. 스태틱으로 잡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족값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요 p 디스플레이 p의 디스플레이 함수 이걸 불렀죠. p 함수를 부르게 되면 요거는 요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요 값은 뭡니까? 요 값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모듈 내에 있는 변수를 요 값하고 요 값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클래스명을 이용해 갖고 이 변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unction overloading은 아까 얘기했죠. 그 시그너처에 따라 가지고 같은 이름의 함수를 중복해서 부를 수 있는 게 overloa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드러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됩니다. 아직 이게 함수의 오버로딩을 아직 구현되어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규먼트 수나 또는 아규먼트의 타입에 따라서 함수를 같은 이름을 내가 부르더라도 알아서 이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는 거죠. 자, 프린트라는 함수가 3개나 있죠. 그죠? 그럴 때 요거는 인테저 값이 아규먼트고 요거는 실수 값이 아규먼트고 요거는 71 메모리 어레이가 71개의 어레이 값을 갖는 아규먼트를 갖는 거기 때문에 다 아규먼트가 다르죠. 시그너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 하게 되면 정수값이 있는 요 함수가 돌아가겠죠. 요거는 실수값이니까 요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링이죠. 스트링이니까 어레이죠. 캐릭터의 문자열이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을 자, 여기서는 스트링이라고 선언해 줘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스트링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스트링 S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아직 툴이 지원할 매뉴얼에는 레퍼런스 매뉴얼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툴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폴리몰피즘 다형성이라고 하죠. 다형성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다형성은 뭐냐면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확장된 클래스가 뭐 나오고 또 요걸 확장한 클래스가 나오고 또 요걸 확장한 클래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함수 이름이 같습니다. 그럴 때 그 함수에 자기가 속한 확장된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를 자동적으로 찾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 개 확장된 클래스가 있지만 그 클래스의 같은 이름의 각 확장된 클래스의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더라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클래스 확장된 클래스의 함수를 자동적으로 찾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폴리몰피즘입니다. 폴리몰피즘.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UVM 저번에 얘기했죠. Universal Verification Methodology라는 UVM에서는 다 이 폴리몰피즘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shape라는 클래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뭐냐면 width하고 height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요걸 생성자한 new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확장한 클래스인 rectangle 있고 여기에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을 이 쉐이프로부터 확장된 클래스 이게 있는데 여기도 생성자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있을 때, 자, 요 area, 그죠? 예, 각각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요게 유전된 클래스니까 익스텐디드 클래스니까 요 함수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인테저 에리어를 쓰게 되면 도대체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유명한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인터뷰 시험에서 이것들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개념을 잡아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된 결과가 뭐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인터뷰 유튜브에 보시면 인터뷰 문제로 잘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이 나온 걸 많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5줄. 자, shape, sh라는 오브젝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rectangle의 오브젝트를 잡았습니다. 자, 그럴 때 요거는 생성자를 줬죠. rectangle의 생성자가 바로 뭡니까? new, 자, 요거죠. 생성자인데, 요거는 뭐냐면 A0, B0에 아무 값도 안 주고 생성하게 되면 뭡니까? 아무 값도 안 주고 생성하게 되면 0, 요 디폴트 값 00으로 들어간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10과 7을 줬죠. 자, 그래서 10과 7을 줬는데 요거는 또 뭡니까? 생성자 들어가니까 shape라는 요걸 쓰고 있죠. 요 shape는 바로 뭡니까? 요거의 생성자죠. shape. 그러니까 지금 이 derived 된 클래스는 바로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생성자는 뭡니까? A, B의 00, 요걸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앞에 게 뭡니까? width죠. 뒤에 게 height니까, 요거는 뭡니까? width의 10 들어가고, 요거는 뭡니까? 여기는 하이트에 7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로 17이라고 이제 위드스가 되겠습니다. 하이트가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브젝트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지금 오브젝트를 내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쉐이프, 요 렉탱글, 지금 사각형의 그 오브젝트의 핸들을 요거의 베이스 클래스로 넘겨줬어요. 요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부르게 되면 요 베이스 클래스로 포인터 값을 넘겨줬죠. 시작 주소 값을 요 놈을 가리키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상속된 클래스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잡을 때 요거가 베이스 클래스를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메모리의 베이스 클래스를 다 확보를 합니다. 그죠? 이걸 다 확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렉탱글은 베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요 렉탱글을 만들기 전에 먼저 쉐이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먼저 이걸 다 메모리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된 거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메모리에 다시 또 덧붙여 갖고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derived 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메모리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렉탱글러에서 추가된 데이터나 메서드를 메모리에 다 확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뭡니까? 트라이앵글러나 렉탱글은 뭡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내용도 다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 그 사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 클래스 부분으로 포인터를 넘겨준 거죠. 자,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에리아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쪽에다가 포인터를 넘겨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리아 함수가 불러집니다. 이 함수. 그러니까
출력이 요게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을 갖다가 또다시 트라이앵글하고 요거 메모리 공간이 다르게 확보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요게 그죠? 트라이앵글하고 렉탱글은 전혀 다른 수로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각각 뭡니까? 요 베이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여기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라이앵글하고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내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로 탁 넘겨줬어요. 그러면 요쪽이 요거의 면적을 area 함수는 이걸 부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두했던 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요 쉐이프의 에리어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 트라이앵글, 이 렉탱글의 에리어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 뭡니까? 이 트라이앵글의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 그죠? 요거는 위드스 하이트하고 요거는 그냥 위드스 하이트 곱한 거죠. 자, 그래 각각에 대해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 렉탱글의 요 면적 계준 함수를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를 그냥 불러버려 갖고 아무 출력도 안 나오고 그냥 패런 클래스 에리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면적 값을 0으로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폴리몰피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각각의 메서드가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요걸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걸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폴리몰피즘은 이렇게 하더라도 트라이앵글러나 렉탱글의 그 면적 구하는 함수를 갖다 그대로 이걸 다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컴파일러가 아까 그 스태틱 레졸루션 그러니까 스태틱 레졸루션은 뭐냐면 컴파일링 할 때 그 함수를 갖다 사용할 함수 있죠. 그 메서드를 갖다가 미리 링크를 시켰기 때문에 스태틱 링크지 또는 스태틱 레졸루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걸 early binding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이렇게 컴파일링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요거는 요 함수를 부르고 요거는 요 함수를 부르고 하는 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컴파일링 할 때 각각 함수를 우리가 연결시켜놨기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출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early bind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삼각형은 삼각형에 대한 면적, 사각형은 사각형에 대한 면적, 그걸 그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virtual이라는 걸 붙이시면 됩니다. virtual. 자, 그래서 여기에 있죠. virtual. 이 virtual을 부르게 되면 폴리몰피즘을 갖다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폴리몰피즘을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클래스 쉐이프가 있고 여기에 내가 에리어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더라도 여기에서 상속되는 derived 된 클래스에서는 이 area라는 함수를 갖다가 또 정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나는 그냥 뭡니까? 그냥 프로토타입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virtual을 만나게 되면 요 함수하고 연결을 우리가 매치를 안 시킵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실행될 때, 런타임 때 메모리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실행될 때 이 함수 사용하는 것은 그때 결정한다. early binding을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 virtual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에서 고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virtual. 자, 그러면 virtual 하게 되면 이제는 아까와 똑같이 이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요걸 아까 이 렉탱글의 확장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 클래스로 넘겨주면 그리고 나서 이 area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 virtual은 아까 여기서 구현되는 게 아니고 요 상속된 derived 된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의 함수가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행할 때 요거는 컴파일러에서 요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행될 때 요거는
상속된 클래스의 에리어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요 상속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아까는 요걸 불렀죠. 요게 없을 때는 부출 없이 요걸 불렀잖아요. 요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더라도 요거는 그대로 요 함수가 실행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거의 면적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출은 일단 그 페어런트 클래스 또는 베이스 클래스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어떤 데서는 요쪽에도 같이 붙여줘도 됩니다. 부출, 여기도 부출 불러줘. 그래서 여기 붙여주는 걸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여기는 옵션입니다. 옵셔널.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폴리모피즘을 내가 그 derived 클래스로 우리가 생성하고 난 뒤에 베이스 클래스로 그 상속된 클래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트를 옮기더라도 거기에 자기에 속하는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abstraction. abstraction은 뭐냐면 abstraction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그 베를로그로 프로그램할 때도 abstraction이라는 개념을 썼죠. 우리가 맨 처음에 뭡니까? 가장 탑다운 어프로치를 할 때 일단 내가 뭘 설계하는가 큰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그 안에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생략하고 일단 어떤 모듈이 필요한가 이게 그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각 모듈마다 또 그 내부에 또 어떤 블록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렇게 탑다운 어프로치를 할 때 세세한 걸 가리죠. 그걸 갖다 우리가 세세한 걸 가리고 큰 그림만 그리는 걸 갖다 우리가 abstraction이라고 합니다. abstraction. 그래서 세세한 정보를 숨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벨로그에서는 이 abstraction 개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그 안에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함수를 갖다가 가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우리가 세세한 거는 우리가 버리고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데이터는 우리가 몰라도 되죠. 뭐만 알면 됩니까?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메소드 뭐 우리가 잘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소드 가지고 데이터를 가려 놔놓고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갖고 세세한 걸 갖다가 숨겨놨죠. 데이터 내부 모양이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abstraction은 자,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class add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에는 뭡니까? 데이터 프로퍼티는 토탈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 줘갖고 토탈된 값만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내부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탈을 알고 싶으면 데이터를 집어넣는 요 한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요 토탈된 값만 읽어내는 함수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생성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생성자가 없으면 디폴트로 잡아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add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데이터 집어넣고 하는 거, 그죠? add number, 그 다음에 get total, 요 메서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나머지 내부의 복잡한 거 우리가 다 하이딩 시켜놓은 거죠. 여기 데이터 엑스트랙션. add라는 게 있고 method는 요 두 개만 알면 되죠. 내부에 디테일한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add A라는 오브젝트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add number가 뭡니까? 토탈을 일단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죠? 생성자에서 0,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면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갖고 n number 하니까 0 더하기 10 요거 베를로그에서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토탈은 토탈 플러스 넘버를 이렇게 줄여서 표시하죠. C 언어처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 0에서 10을 더한 게 토탈에 요게 저장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0, 요걸 또 불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10 현재 저장된 값에다가 다시 20을 더하고 30을 토탈에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30 더하기 30 해갖고 6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토탈 값만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get total. 지금까지 저장된 값이 얼마인가, 합해 있는 값이 얼마인가 읽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메서드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요 내부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하는 걸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이걸 우리가 abstra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ncapsulation. encapsulation 아까 얘기했죠. 아까 데이터하고 메서드를 갖다가 같이 집어넣는 걸 갖다가 우리가 encapsulation, OOP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와 메서드를 넣는데 이제는 뭡니까? 데이터마저도 우리가 가려놨죠. 이걸 상수계관 돼서도 알 수 없고 다른 데이터 타입에서도 이걸 접근 못합니다. 그죠? 완전히 숨겨놨죠. 단지 어디서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내에서만 이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나 또는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어떤 그 메서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려놨으니까 상속된 데서 읽어낼 때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갖고 토탈 값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요게 로컬이지만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 로컬이지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요거 유전된 클래스, 디라이브 된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읽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직접 요 토탈 값을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UVM 혹시 UVM을 새로 공부할 사람들이나 또는 시스템 벨로그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 클래스를 갖다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언어 공부할 때도 다 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니까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